서민들의 쌈짓돈을 싹 쓸어 담았다고 하던 바다 이야기, 방방곡곡 골목골목 바다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많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도 바다 이야기를 차려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 이야기, 문재인과 바다 이야기의 미스터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겠습니다.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었다. 바다 이야기 사태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40대 재선의원 6명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4일 청와대 만찬은 바다 이야기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이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속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 대통령은 잘 피우지 않던 담배를 여러 대 피웠으며 보고가 늦어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선 정권을 잡는 데 필요하다면 비판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비판을 받은 게 제일 아픈 일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대통령의 감당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자신을 딛고 가도 좋다는 차별화 용인 입장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는 차별화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탈당하지 않고 끝까지 당에 남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량주와 포도주를 마시며 3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바다 이야기 같은 몇몇 얘기를 할 때는 탄식과 한숨을 지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2006년 8월 28일 뉴스 보도네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다 이야기를 할 때 담배까지 피면서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바다 이야기가 지금은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거의 광풍이었거든요. 근데 상당했어요. 그게 수산물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수산물 시장이 아니라 이게 뭐 고래는 왔다 갔다 하고 수산물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래 왔다 하고 상어 뜨면 이제 또 대박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뭐 오락기면 저도 해보진 않았죠. 그런 거 안 하니까 해보진 않은데. 그게 아니라 이때 예. 너무 어렸던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아, 그렇군요. 그쵸.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제 나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게 매출이 거의 수십조였거든요. 네. 지금 일각에서 한 35조에서 63조까지 됐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수십조요? 그렇죠. 근데 또 아시잖아요. 이런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사행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상당하잖아요. 이게 원가가 뭐가 들어가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마진율.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거. 그냥 기계만 설치해 놓으면은 그냥 그야말로 돈을 벌어든 거니까. 아니, 근데 그 전기세가 당시에 나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개입이 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사행성이 많은 사업이고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뜯어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관여돼 있었죠. 심지어는 자기 조카까지. 잠깐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도 여기에 관여됐었습니까? 조카가 그 회사의 영업이사로 개입돼 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내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쇄신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터져서 제대로 조져봐야지 했는데 자기 조카가 들어가서 영업이사네. 야, 답답하죠.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 씨가 MBC 뉴스가 자신이 지코프라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스톡 옥션을 받은 것처럼 일반인들이 인식하게끔 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의 의혹이 부풀어오기 시작한 거죠. 야, 네. 대통령 조카까지 거론된 회사다. 네. 해서 뭐 거기서 뭐가 있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당사자 발끈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를 했죠. 그렇죠. 근데 법원의 판결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법원의 했습니까? 판결은 기자들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한 이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기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믿고 기사를 쓰는 게 맞다, 정당하다라는 거죠. 이 지코프라임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재밌는 게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친구가 여기를 다녔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거든요. 네. 미안하다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회사를 몇 년 다니면서 네.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코프라임 이제 인수합병되고 상장 과정을 다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같은 말단에도 수십억을 챙겼는데 진짜 5만 놈들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챙겨 그 먹더라. 친구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 그 돈 갖고 사업하다 뭐 쫄락 망해서 지금 힘들죠. 원래 그래요? 도박으로 번 돈은 도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공짜로 받은 돈은 공짜로 또 맞아요. 나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이 회사의 사람들만 인식할 만큼 이게 돈이 너무 줄줄 새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기자가 안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법원에 헛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냄새 난다. 그러니까 기사가 쓴 건데 왜 명예훼손으로 헛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그런데 판단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형의 아들 조카가 바다 이야기와 관련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답답하고 미안하다고 한 겁니까? 그렇죠. 조카만 개입됐으면 아유 우리 집안에 망나니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카인데 뭐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까지 바다 이야기 업장을 유지를 했다라는 누구요? 의혹까지 누구? 나오니까 노근평? 우리 그렇죠. 봉화대군. 그분께서도 바다 이야기 영업장을 그럼 운영하면서 돈을 노근평 벌었다. 형도 그게 관련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양구 전 의원님께서는 이 바다 이야기 사건말로 노무현 정권 부정부패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정면으로 치받을 만큼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죠? 유야무야. 그 당시 우리 좀 얘기 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수사 광범위하게 진행되니까 바다 이야기가 전국 각지로 퍼졌었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저도 다 그러니까 기억해요.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제대로 조져라. 그런데 중수부에 갖고 그리고 이 수사를 총괄하는 사람은 우리의 최동욱 수사팀장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져봐라. 그렇죠. 내려보냈어요. 예. 그리고 뭔가 구속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용두삼이. 왜? 정권의 실수애들은 아무도 개입되지 않았었고 우리 애들은 결국 관여된 것이 없었다. 그냥 밑에 잔챙이 몇 명만 구속되고 기소돼서 끝나버리고 사건은 그대로 유야무야 잊혀져 버렸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바다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원랜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원랜드 거기만 하라고 제안해줬잖아요. 이 바다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분점을 전국 골목 깔아준 거예요. 그럼 이해가 확 되시죠? 왜요? 왜 깔아준 거예요? 마진율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건 허가해 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정부에서. 에? 진짜요? 자, 그러면 좋아요. 문재인 후보와 바다 이야기 미스터리는 무슨 말이에요, 또? 자, 그러면 이제 매출만 해도 30조니 60조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드렸듯이 마진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뜨는 돈이 많아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달려들어서 돈을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에는 감시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도 그렇죠.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권에서도 사실 김기춘 실장 하면 왕비서실장 아니냐. 우병우 수석 왕수석이다. 힘이 있다. 왕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정 라인을 총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정 라인을 총괄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럼 민정수석을 2번이나 하시고 비서실장 하셔가지고 가장 참여정부 당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가장 정통할 것이고 사정 라인을 완전히 쥐고 있을 것이고 정보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근데 왜 이 사건 몰라요? 몰랐대요. 그럼 지금 우병우 수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몰랐다고 막 비난을 하잖아요. 몰랐다는 세상에 어떻게 왕 실장이 모르냐. 몰랐다면 거짓말하는 거고 알았다면은 이게 방임한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가 정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실장이 이 바다 이야기가 그렇게 관여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고. 근데 그때는 왜 아무도 문제 안 삼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대로 한번 커지는 듯 하다가 그대로 그냥 사그라져 버렸어요. 이때가 2006년도죠. 제가 이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독일에서 기사로 우연히 봤어요. 네. 근데 마무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무리는 뭐 몇 명, 한 4, 50명 정도 구속이 됐고, 네. 한 130명 정도가 기소되는 걸로 끝나긴 했었는데, 대부분 다 그냥 잔챙이들이죠. 자, 그래서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후보가 바다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서민들의 돈을 훔쳐서 조 단위의 돈을 모아갔는데, 조! 말씀드렸잖아요. 35조에서 63조 정도 되는 돈이었고. 아까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돈 얘기였어요? 경부 상품권 아니, 몇 발행된 천억 매출이 이게 아니고 조? 35조에서 63조로 추산되고 그거 있어요. 얼만큼 많은 돈이에요? 평생 새도 못 본 세세요. 적 있어요? 본 적도 없죠.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조는 쌀, 조 이런 거 아니에요? 글쎄, 지구상 인구가 60억 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1호씩 주면 되겠네. 그래도 야, 자, 조 그래서 단위 돈이 어딘가 흘러갔죠. 그래서요. 홍준표 우리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권하면 가장 먼저 이걸 밝히겠다. 누가 그 돈 가져갔는지 철저히 밝히겠다. 아니, 밝혀야 될 게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실 많으세요. 그때 뭐 무슨 달러 몇 달러도 또 밝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관련된 거 많이 있죠. 그쵸, 그 많죠. 당시에 뭐 무슨 뭐 한 일이 있으면서 뭐 이제 홍준표 우리 후보님의 표현을 빌자면 대장이 네. 뭐 하는 바람에 묻혔던 사건. 640만 달러 사건도 우리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이고 네. 이 바다 이야기도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이고 할 네. 게 아주 많죠.
아, 근데 정말 과연 몰랐을까? 이런 것도 밝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알았는데도 모른 척했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고. 그런데요, 알았는데 몰랐는지, 몰랐는데 몰랐다고 하는지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 당시 보고라인 체계가 있을 텐데 그걸 몰랐겠어요. 아, 근데요, 가끔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알고 몰랐다고 할 때하고 모르고 몰랐다고 할 때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좀 있는데. 구분 안 해도 되는 게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직무유기고 알만한 지위 있는 사람이 알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아, 그 다음에 알만한 사람이 몰랐으면 직무유기. 이래도 저래도 문제네. 그렇지. 확실하죠. 아우, 갑자기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알면서 그냥 무시해버려. 직권남용. 변호사님, 이 부분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그거 무시해버려. 모른 척하면 직권남용. 네. 알만한 사람이 몰랐으면 직무유기. 둘 다 죄네요. 확실하죠, 이제? 갑자기 확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검찰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조카를 비롯해서 바다 이야기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한 번 더 마무리해 주세요. 한 번 더 마무리. 45명 구속 기소. 80여 명 불구속 기소. 그럼 145명을 기소했지만 잔챙이일 뿐이 없다. 정권 실세들은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아무도 개입되지 않았고. 꽁치도 아니고 멸치만 잡았군요. 그렇죠. 아유, 갑갑하죠. 참치도 아니고. 이건 밝혀야 돼요. 이건 바다 이야기야말로만큼 이건 정말 그 당시에 조단위 돈이 누구한테 흘러갔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돈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니까 상어도 아니고 그렇지. 참치도 아니고 그렇죠. 꽁치도 아니고. 바닷속에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을 수사를 과연 할 의지가 나중에 있을까요? 이건 정권 실세들 관련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소시효는요? 공소시효 뇌물 액수에 따라 틀린데 뇌물은 크니까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뭐 조단위 금액인데 몇 천억 조단위 금액인데 아직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정말 그 당시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방방곡곡에 퍼졌던 바다 이야기라는 서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했던 그 당시 정권 실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따라다니고 있던 바다 이야기, 바닷속으로 들어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찾으러 갈까요? 그래야죠. 네, 다음 주에도 우리 다음 갖고 주. 있는 거 많죠? 많죠? 많이 하나하나 들고. 풀어야죠.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다 풀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많죠? 많다는 그렇습니다. 거 이야기하면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